네, 한양철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골골주민 김예순입니다. 네, 아유 잘 오셨습니다. 너무 이렇게 미소를 짓고 계시는 모습은 참 좋은데 아까 영상 보니까 네. 아니 여기저기가 막 퉁퉁 부어서 너무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붓고요. 네. 보통 오후 되면 이렇게 혈액순환이 좀 잘 되고 이렇게 붓는 게 좀 풀린다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아침보다 오후가 더 많이 붓는 것 같아요. 아, 오후에 더 이렇게 네. 많이 좀 붓고 네. 그래서 좀 이렇게 붓기를 좀 빼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좀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예, 엄청 많이 했죠. 네. 사우나도 해보고요. 네. 좋다는 뭐 이렇게 찜질방 이런 데도 다 가서 이렇게 땀을 쭉 빼기도 하고 뭐 소금물이라든가 호박즙 이런 네. 것도 먹고 이런 막 도움이 된다는 식품을 많이 먹긴 했는데 붓기 전보다는 한 10kg 가량 는 것 같아요. 10kg나. 네. 아니 근데 이렇게 부으면은 원래 좀 이렇게 오후 지나면은 빠지잖아요. 근데 이게 붓는 게 체중으로 이렇게 바로 연관이 되기도 하나요? 아마 부어서 살이 됐다는 얘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고 본인의 얘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부종은 세포 사이 공간에 체액이라는 게 축적되면서 실제로도 일시적으로도 체중이 증가합니다. 그런데 체지방이 증가하진 않아요. 다만 부종을 오래 관리하지 않으면 대사 이상이나 혈류순환, 림프순환에 문제가 생겨서 체중 조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네, 실제 한 연구에서 비만 환자를 관찰한 결과 약 75%가 만성 다리 부종을 겪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뭐 체지방이 증가하는 건 아니지만 부종이 오래되면은 살이 좀 잘 찌는 체질이 될 수 있다는 건데 우리 몸이 왜 이렇게 자꾸 붓는 거예요? 네, 한의학에서는 부종을 몸의 수분 대사 시스템, 즉 기, 혈, 수의 균형이 깨졌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으로 보거든요. 특히 위장과 비장의 기능이 약해져서 수분을 운반하거나 배설하지 못하고 신장의 기운이 허해서 수분이 아래로 잘 빠져나가지 못할 때 부종이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대의학에서도 부종은 우리 몸의 혈관 안에 있어야 할 물이 밖으로 새어나와서 세포와 세포 사이에 비정상적으로 쌓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때 단순히 물만이 아니고 노폐물이 포함된 체액이 쌓이게 됩니다. 우리 몸은 매일 24시간 돌아가면서 해독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스트레스나 짜게 먹는 식습관, 그리고 다양한 생활 습관으로 해독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리게 되면 몸에 들어오는 독성 물질을 다 처리하지 못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남은 독소, 즉 노폐물들은 지방세포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문제는요, 독소가 늘어나면 지방세포 주변에 체액이 잘 고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몸에 이상이 생기면 붓는 거예요. 흔히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는 말이 바로 이런 증상 때문에 나온 말입니다. 물만 먹어도 살찐다는 느낌 좀 받으시나요, 혹시? 저는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것 같기는 해요. 찌는 것 같기는 네. 하죠. 근데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게 정확히 말하면은 좀 붓는 거네요, 이게. 그렇죠. 네. 특히 골골주민처럼 부종이 오래 지속되면 림프순환에도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노폐물이 더 잘 쌓이게 되고 신진대사 기능은 떨어지게 되고 그럼 몸이 더 잘 붓게 됩니다. 이렇게 부종이 심해지면 몸이 또 무겁고 통증까지 생기니까 움직이기도 힘들어지고요. 그러면 결국 대사장애가 또 생겨서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네, 사실 대부분이 몸이 좀 붓는다고 크게 걱정을 하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부종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부종은 손이나 발, 얼굴과 같은 부위만 붓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 꼭 필수인 장기에도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장기도 부어요? 진짜요? 네, 어떤 기저질환이 있을 때 장기에도 부종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장기에 생기는 부종은 정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부종이 바로 뇌부종하고 폐부종입니다. 지금 너무 놀라셨어요. 뇌하고 폐가 실제로 붓는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본 사진은 정상적인 뇌와 폐 사진입니다. 그런데 뇌와 폐가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진짜로 뇌하고 폐하고 저렇게까지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바로 뇌부종과 폐부종 사진인데요. 뇌부종은 뇌 조직 내부에 수분이 과도하게 축적되면서 뇌가 붓고 압력이 상승하는 질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정상 뇌는 좌우 균형을 이루지만 뇌부종의 경우 뇌 내부 압력이 증가하면서 뇌가 한쪽으로 밀려 있는 걸 볼 수 있죠. 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폐부종을 폐에 물이 찼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정상적인 폐는 까맣고 선명하게 보이는 데 비해서 폐부종이 발생하면 하얗게 보이는데요. 수분량이 늘어나면서 검게 나와야 할 부위가 하얗게 나오는 겁니다. 아니 진짜로
폐하고 뇌하고 이렇게 되면은 생명까지도 좀 위험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특히 골골주민처럼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등과 같은 혈관 질환이 있다면 뇌출혈이나 뇌경색 같은 뇌졸중 발생 위험이 굉장히 높은데요. 이런 뇌졸중은 뇌 부종은 물론 심장에도 무리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뭐 주변에 보면 뭐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정말 많이 있잖아요. 근데 뭐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 내가 지금 뇌가 조금 부었나? 아니면은 폐가 부었나? 위험한가? 뭐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네, 일단 뇌부종의 경우에는 초기에 두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겪는 두통과는 좀 다른데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심해지거나 혹은 누워있을 때 갑자기 더 심해진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외에도 속이 메스꺼운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또 시야가 흐려지거나 이중으로 보이는 등의 그런 시력 장애도 생길 수 있습니다. 더 심해지면 의식 저하나 혼수 상태, 심지어 사망에 이를 수 있으니까 빨리 발견할수록 좋거든요. 그래서 만 40세 이상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심장질환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1년에 한 번 정도는 정기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폐부종의 경우에는 자주 숨이 차고 기침이 자주 납니다. 또 거푸낌 가래가 올라오고 숨을 쉴 때 쌕쌕거리는 천명음이 들리거나 다리나 발목이 붓고 심할 때는 손끝이나 입술이 파래지는 청색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폐부종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자, 지금 우리 주치의분들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 뭐 골골주민 표정도 지금 갈수록 좀 어두워지는 것 같고 저도 들으면서 부종을 너무 좀 쉽게 생각했구나. 되게 위험한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